왜일까요? 우리는 늘 바쁘면서도 그 안에서만 안심합니다. 잠시라도 멈추면 불안해지죠. 일을 멈췄을 뿐인데 괜히 죄책감이 듭니다. 멍하니 앉아있으면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는 불안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다시 바쁨 속으로 들어갑니다. 더 많이, 더 오래, 더 치열하게. 그 안에서만 겨우 마음이 놓입니다. 이상하죠? 우리는 왜 그렇게 바쁨에 집착할까요? 왜 멈춤보다 움직임이 더 안전하게 느껴질까요? 무엇이 우리를 끝없이 달리게 만들까요? 그건 아마도 바쁨 속에 자신을 가두는 편이 더 편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바쁨은 익숙하고 고요는 낯섭니다. 그러나 그 익숙함이 정말 우리를 지켜주는 걸까요? 심리학은 말합니다. 바쁨은 때로 불안을 가리는 가면이라고요. 혼자 있을 때 문득 올라오는 생각들, 내가 뭘 하고 있는 건지, 지금 이 길이 맞는 건지, 나는 괜찮은 사람인지, 그런 질문은 아프고 무겁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지 않기로 합니다. 그냥 바쁘게 지내면 됩니다. 일에 몰두하고 일정을 채우고 할 일을 늘리면 그 순간만큼은 자신에 대해 묻지 않아도 되니까요. 어쩌면 우리는 바쁨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방패는 불편한 감정을 밀어내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지 않아도 되게 만들어줍니다. 그렇기에 바쁨은 단순한 일정이 아니라 정서적 회피의 한 방식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피는 어느 순간부터 습관이 됩니다. 그 습관은 삶의 리듬이 되고 마치 그렇게 살아야만 할 것 같은 압박을 만들어내죠. 철학자 파스칼은 말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조용히 방에 혼자 머물지 못하는 데서 온다. 조용함은 생각을 불러옵니다. 그 생각은 존재의 불안을 건드립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괜찮은가? 내가 이대로 살아도 되는가? 이런 질문은 외면하고 싶지만 우리가 바쁠 때만 안심을 느끼는 이유는 바로 그 질문과 마주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회피는 결코 영원할 수 없습니다. 쌓여있는 질문들은 언젠가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 순간 우리는 혼란스러워지고 길을 잃게 되죠. 우리는 그제야 깨닫습니다. 바쁨으로부터 자신을 숨겨온 시간이 실은 자신을 잃어버리게 만든 시간이었음을요. 니체는 말합니다. 군중 속에 섞여 있으면 존재의 소음은 작아진다. 소음이 줄면 고요가 찾아오고 고요가 찾아오면 나 자신이 들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불안해집니다. 혼자 있는 것, 멈춰서는 것, 그것은 단지 쉼이 아니라 존재와 마주하는 일입니다. 바쁨은 그 모든 걸 가려주는 완벽한 도피처가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꾸 그 안으로 숨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장은 그 도피처에서 나왔을 때 시작됩니다. 자신을 직면할 때 비로소 우리는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진짜 나와의 만남은 고요 속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는 처음엔 낯설지만 곧 내면의 공간이 되어줍니다. 그러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숨는 곳은 정말 안전한가요? 바쁨은 순간적으로 안심을 주지만 오히려 천천히 우리를 침식합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고 내가 뭘 원하는지도 모른 채 움직이게 되죠. 성취는 쌓여가지만 왜인지 공허함은 함께 커집니다. 이 정도면 됐지 라고 스스로를 달래보지만 어느 순간 더 이상 그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바쁨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잃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일정이 가득 찼을수록 머릿속은 비어가고 마음은 점점 메말라갑니다. 그렇게 달리고 달려서 도착한 곳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는 걸까? 이게 정말 내가 원하던 삶이었을까?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혼자 있는 법, 고요를 견디는 법, 그리고 바쁨 없이도 존재할 수 있는 방법을요. 여기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하루에 10분씩 만들어 보세요. 핸드폰도 음악도 없이 그저 가만히 앉아보는 겁니다. 처음엔 괴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속에서 비로소 나라는 감각이 돌아옵니다. 멈추어 있음은 무력함이 아닙니다. 그건 존재의 재정렬입니다. 자신의 생각, 감정, 욕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조용히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그 고요한 10분은 당신이 누구인지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일기를 써보세요. 무엇을 했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느꼈는지를 적어보는 겁니다. 하루의 기분을 따라가다 보면 놓쳐버린 감정들과 다시 연결됩니다. 그 감정은 결국 나에게로 가는 길이 되어줍니다. 일기를 통해 우리는 자신과 대화하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 대화는 솔직해야 하고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허락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일기의 문장은 완벽할 필요도 멋질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당신의 진심이 담겨 있으면 됩니다. 셋째, 성과 없는 시간을 스스로 허락해주세요. 책을 읽다가 졸아도 되고 산책하다가 멈춰도 됩니다. 그 시간은 무의미한 게 아니라 존재의 감각을 되찾는 순간입니다. 성과가 없다고 해서 가치가 없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성과에 매몰되지 않을 때 우리는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됩니다. 그 틈에서 삶의 리듬이 회복되고 진짜로 중요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잘 사는 것은 반드시 많이 하는 것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바쁘지 않으면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바쁨 속에서의 안심은 언제나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진짜 안심은 아무것도 하지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확신에서 나옵니다. 멈추어 있어도 괜찮다는 감각, 고요 속에서도 존재할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은 당신이 고요 속으로 한 걸음 들어설 때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그 한 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당신의 존재는 바쁨이 아닌 고요 속에서도 충분히 빛날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당신의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하루가 될 겁니다. 고맙습니다.